발자국 사진? 맥강은 그냥 풀어주는 거니까. 그럼 좋겠시냐. 자백만 가지고는 성립이 안 된다는데 뭐. 자백도 자백 나름이지. 반장님도 녹음 테이프 들었잖아요. 예? 그놈 지 입으로 아주 세부적인 얘기까지 잘 풀었어요. 예? 그 진짜 그 범인이 아니고는 도저히 모르는 것들. 목적은 순서 같은 거. 당신도 들었잖아, 그 삼국대기에서. 솔직히 그거 미리 대사 연습시킨 거 아니야? 뭐? 야, 저기 그냥 막 진짜. 뭐야? 아까 짜장이랑 면이랑 따로따로 달라고 그랬는데. 이런 젖같이. 그 1차 그 사건 현장하고 진도가 많이 안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영화를 좀 뭐 3분의 1 정도도 못 보는 상황이 될 수 있어서 큰 맥락만 좀 찍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디테일하게 가면은 끝도 없어서 그런 건 나중에 기회 되면 실제로 강의실에서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올릴 수도 없고 어차피 유튜브에 그러면은 그게 불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차피 3분의 1 지점 정도까지 해석을 하는 거는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디테일하게 가면 끝도 없어서 짧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2차 사건 현장 이제 그 직선 거리가 이게 한 1000m 정도, 1km도 채 안 되는 그런 짧은 거리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그 12일, 16일 그 양일간에 12시 12월 16일 그 12시에 방천 소재 그 양지 다방에서 한성근 그 회사원 32세입니다. 자, 맞선을 송재호 선생님 거의 나이가 1939년생이시니까 와, 그러니까 뭐 거의 80세 정도, 80세가 더 되셨나요? 지금 계산을 해보면 이게 뭐 감도 안 잡히는데 더 되신 것 같은데 지금도 영화 조연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배우 참 되게 힘든데 물론 이분은 이제 여기서는 또 연령대도 있고 하시기 때문에 전형적인 연극 연기를 하긴 하십니다. 그럼에도 본인의 내공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는 표정이나 행동 같은 거는 영화에 맞게끔 연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 선생님급 분들께서 연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이제 어떤 대사 톤이나 이런 게 뭐 여기서 물론 사투리로 하시긴 하지만 대사 톤이나 이런 게 연극적이다고 해서 우리가 부자연스럽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워낙에 이런 말투나 그런 화법이 맞는 연기였고 그걸로 오랜 세월 하셨기 때문에 지금 원로 배우분들께서는 다 그렇게 연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청자들도 그 톤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훌륭한 배우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나이는 한 65세 정도 되셨겠네요. 회사원 32세입니다. 중간중간 배우들에 대해서 제가 자꾸 이렇게 언급을 하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배우를 도전한다고 하면 그 위에 때 선배님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기 그리고 어떤 카메라 감독에 대한 얘기 말고도 배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맞선을 김래아 배우는 이 작품 이후로 뭐 달콤한 인생부터 해서 큰 대작들에 많이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이 어떻게 보면 이분의 삶의 한 줄기 희망 같은 또 그것을 또 의리를 통해서 받아들이게 된 그런 상황인 거죠. 봉준호 감독의 의리를 통해서. 받지 않아? 그러니까 뭐 어쨌든 그 현장에서 족적이 1점이 나왔고 혈흔이 그 2점,
정액이 1점. 그 채모 그 이때 정액이 나왔었나? 죽은 두 여자 말이야. 뭐 공통점 같은 거 없나? 일단 둘 다 이혼이라는 점. 상당히 예쁘다는 거. 또 사건 날 전부 비가 왔어요. 비? 다들 비 오는 밤에 살해됐다고요. 그래? 그리고 빨간 옷. 죽은 여자가 빨간 옷을 입고 있었어요. 이 두 명 다? 아니요, 3명 다. 세 명이나? 무슨 소리야 지금? 살해된 여자가 하나 더 있어요. 아직 시체가 안 나와서 그렇지. 이 실종자 신고서인데요. 이름 독특하죠. 덕고연순 27세. 2달 전 7월 18일 실종됐습니다. 참내 난 또 누구라고? 독보현순 걔 나랑 잘 아는데. 이 동네에서 현수이 제 모르면은 간첩이에요. 저기 그 정솔면에 독보현순이라고 이쁜 애가 있는데 그 저기 얼굴 하나는 뭐 미스 코리아 뺨칩니다. 그 집 나갔다고 그때 그 실종 신고도 아, 좀 시끄럽다, 좀. 예. 담당 아우 이건 단순 실종이 아닙니다, 관장님. 그 서류들만 자세히 훑어봐도 알 수 있죠. 서류는 절대 거짓말 안 하거든. 그 실종 당시에 독고연순이 입은 옷이 붉은색 남방입니다. 서류도 떡하니 나와 있죠. 그건 뭐야? 이거 여기 사인펜으로 표시된 부분이 그 실종되던 날 날씨입니다. 그날 저녁도 비가 왔죠. 비 오는 날 빨간 옷. 확실해요. 살해된 겁니다. 같은 범인한테. 영 동네 돌아가는 걸 모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현순이 걔 맨날 나 서울 간다 했던 애야. 신죽하 시체가 어디쯤 있을지 대략 짐작이 갑니다. 제일 뒷장 지도 보세요. 제가 여기 실종 당일날 이 여자 동선, 예상 범행 지점 전부 체크해봤습니다. 정경 2개 중대만 붙여주십시오. 이틀 안에 찾습니다. 자신 있나? 근데 형님, 그 대학생 애들, MT 가면은 남자애들이 그 여자애들 다 따먹고, 여럿이 한 방에 모여가지고 막 떼씹하고 그런다며? 그거 진짜인가? 몰라 이 새끼야 빨리 해. 아, 형님은 그뭐 2년제라도 나왔잖아. MT, 오리엔테이션, 뭐 이런 거 안 가봤어? 몰라 임마 저 4년제 나온 저 스테이온이한테 물어봐. 내집 하는지. 자. 씨발, 4년제. 난 고등학교 4년 다녔는데. 아니, 아휴 그나저나 현순이 한 보고 싶다. 그죠. 하기사 뭐, 이 동네에 썩기는 아까운 애예요. 화면 뭐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 씬뿐만 아니라 딱 중심을 나눠서 화면에 어떤 균형을 맞추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님 특유의 어떤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디테일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미 신호 쓸 때부터 머릿속에 그게 다 있다 그래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자기가 기준을 맞춰서 중심을 나눌 것인지까지 미리 계산을 해서 화면의 균형을 잘 맞추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두 인물 가운데로 딱 나눌 수 있겠죠. 왼쪽에는 승용차, 오른쪽에는 버스 앞부분. 걔 서울 가가지고 말이야. 왜 그래? 저기 뱀 많은데. 시체란 게 부위마다 썩는 속도가 다르거든요. 봐봐. 오래된 시체인데도 이런 데는 이거 멀쩡하거든. 허벅지. 응? 강간은 늑도 나왔죠. 정액 조금 나왔지. 그런데 너무 오래돼서 혈액형 판정 불가.
한순아 이놈아. 보시다시피 이번에도 피해자 물건만 사용했어요. 그래. 목 졸린 것도 본인 스타킹 맞지? 예. 피해자 팬티를 얼굴에 덮어 씌운 것도 이양숙 사건 때랑 똑같죠. 손을 꽁꽁 묶은 것도 똑같네. 살해 수법, 뒤처리 방법, 자기 노하우가 확실해요. 철저하다. 깔끔하죠. 그러니까 한기 쪽은 목격자도 한 명도 없다 이 말이지. 어떻게 이 안창살로다가 좀 더 드릴까? 아유 됐어요. 뭐 고기는 됐고. 백광 어디 갔어요? 오늘 안 보이네. 응? 무슨 일이야? 얘가 아드님 주려고 내가 뭘 사왔는데 나중에 주세요 오면은. 아니 이게 뭐야? 네, 예전에 그 광호 신고 있는 그 운동화를 보니까 하도 낡아가지고 냄새도 나고 내가 마음이 아팠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한번 새 신발 하나 사줘야 이제 하다가 내가 나이키 하나 사왔어. 아니 뭘 이런 걸? 저이 자식은 맨날 이상한 데서 찾아고 있어. 예, 가요. 백광호. 예. 너 사이즈 250 맞지? 응? 자, 나이키. 응? 신어봐. 이거 줘봐. 그 예전에 이거 나이키가 아니고 나이스구만. 나이스. 나이스는 안 먹어. 나이스는 안 먹어. 신고 다닐 때 든든하면 되지 뭐. 물려주고 와, 이 자식아. 이왕 사줄 거 그걸 또 진짜 사주지. 그거 진짜 멋있네. 어? 야, 몇 정도 정이라더라. 임마, 앞으로 형 그 길거리에서 만나면 그 도망가지 말고 인사하고. 그래, 용구 아저씨가 너 임마 가고 나서 너 어디 가냐 임마? 우저저 반장님, 저 친구야말로 우리가 찾는 범인하고 가장 거리가 먼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애를 붙들고 지지급보고 시간만 낭비했으면 자, 고기를 좀 드시고 말씀을 하세요. 난 탄고기 안 먹는데. 꽃피는 봄이 오면 내가 들어본다고 말했지. 노래하는 제비처럼. 화면에 균형을 맞춘다는 거는 풀샷일 때 얘기입니다. 바스트샷일 경우도 때에 따라서는 그렇게 하고 이제 한 인물에 중점을 맞췄을 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 맞춰서 그 인물이 부각될 수 있게 찍는 거죠. 왜 서울 촌놈? 여기 뭐하러 왔어? 서울에서 이 총구석까지. 응? 범인 잡으러. 서울이 그렇게 넓냐? 응? 넓어? 미국보다 넓어? 여기 바나 좀 줘봐. 미국? 애드립이죠. 진짜 떨어뜨릴 뻔했죠. FBI라고 있어. FBI. 그 새끼들이 수사하는 거 보면 말이야. 어떻게 하는 줄 알아? 반짝반짝 대가리로 존나 굴려. 어? 분석하고 또 왜 그런 줄 알아? 씨발 땅덩어리가 어마어마하거든. 그러니까 대가리를 안 굴리면 그 큰 땅덩어리가 커버가 안 돼. 그러니까 머리를 쓸 수밖에 없는 거야 미국 FBI 새끼들이.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말이야, 이 두 발로 몇 발짝 뛰다 보면 다 밟히게 돼 있다고. 어? 왜 그런 줄 알아? 땅덩어리가 씨발 좀만 하거든.
그러니까 옛말에 대한민국의 형사들은 두 발로 수사를 한다. 이런 옛말이 있어. 새끼야. 너처럼 잔대가리 굴리는 자, 이렇게 임팩트 있는 역할은, 임팩트 있는 대사들은 또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실제로도 사실은 이렇게 연극화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대화체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도 완전 롱테이크죠.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화면이 끊기지 않고 쭉 가고 있습니다. 다시 뭐 들려보기 해보세요. 더 웃긴 거는 이제 요 다음에 나옵니다. 저 반장님을 주목해보세요. 말이 있어. 새끼야. 너처럼 잔대가리 굴리는 새끼는 저 미국 가 이 새끼야. 미국 가서 에이 씨발 저까지 말단 말이야 씨발놈아. 그 오랜 시간 동안 저거를 입에 머물고 있었던 거. 두 사람의 대사도 참 대단합니다. 거의 뭐 연극 한 편 준비하는 것처럼 한 씬을 가지고 연기 내공을 펼칩니다. 다 쏟아 놓기는 좀 정리가 되네. 머리가 좀 돌아가네. 아이, 좀 정리가 딱 되네. 범인에 대해서. 이놈의 새끼 이게 또다시 범행을 저지를 거라 이게. 피가 찔찔 오는 밤에. 따라서 우리는 한 박자 먼저 움직인다. 선제 공격. 오케이? 네가 이놈의 새끼들 다시 한번 내 앞에서 싸우고 지랄까 하면 내 손에 죽는 줄 알아 이 새끼들. 굉장히 신사 같았던 캐릭터에서 술 한잔 하니까 또 이럴 때 회식 단합을 기점으로 해서 한마디 하는 거죠. 캐릭터가 정말 연기를 할 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캐릭터. 그 순간적으로 본인의 감정으로서, 본인의 어떤 느낌으로서 이 역할을 소화할 것인가, 아니면은 본인과 잘 맞지 않는, 본인의 원래 성향과 잘 맞지 않는 캐릭터가 자기한테 와서 캐스팅이 됐을 경우는 또 그 캐릭터에게 자기가 다가가야 될 필요도 있는 거죠. 정답은 없는 건데 이 캐릭터를 어찌됐건 정말 잘 살리신 거죠. 점잖은 매너 있는 반장으로서. 근데 술 한잔 하니까 또 이렇게 변하더라. 이것이 설득력이 있잖아요. 일관성이 없어서 이상한 게 아니라.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음 기회에 또 더 디테일한 부분들 다시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가든지 아니면은 나머지 부분들도 제가 영화를 보면서 설명할 기회가 있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과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 이 영상 강의를 보면서 느낀 것들 정리해서 본인의 생각까지 쓰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메모를 한 것을 어떤 식으로든 프린트를 하든 어떤 식으로든 과제를 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업로드 해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얘기는 다음 영상에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